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이범현 기술지원부입니다. 오늘은 5장 패턴 단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형과 원형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참조 형상 유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형상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칭 복사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제 함께 모델링 해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턴이라고 하는 기능은 원본이 되는 피처 영상인 시드를 지정하는 방향 또는 거리 그리고 개수만큼 그 복사본들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사본들을 여기 있는 인스턴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완료한 이후에는 이제 시드를 변경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인스턴스 또한 시드처럼 변경이 된다는 점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방향의 동등한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방향으로 동등한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패턴 시드 방향으로만 양쪽으로 배열이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하고 싶은 부분의 패턴들을 선택을 해서 제거할 수 있는 인스턴스 건너뛰기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건너뛰기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턴스마다 분홍 색깔의 점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제거하고 싶은 점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스턴스가 제거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택한 패턴의 치수를 개별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패턴 또한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예제 파트 열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파일 레슨 5장 케이스 스터디에 리니어 패턴 파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피처 탭에 가시면 선형 패턴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살표를 내려보면 패턴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선형 패턴 기능 이용할 거기 때문에 선형 패턴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열린 속성 탭 한번 보시면 이쪽에 방향 1이라고 하는 곳에 셀렉 박스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패턴을 할 것인지 이제 방향이 되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줄 건데요. 저는 일단 이 리니어 패턴이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커팅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패턴을 시켜보도록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방향 1이라고 하는 곳에 이쪽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이 부분으로 이제 패턴을 시키겠다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러한 화살표, 이 방향이 지정이 되는데 방향을 지금 좌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 방향에 대한 설정은 이쪽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 선택을 하시면 이제 방향이 이제 좌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선택한 것처럼 방향에 대한 정보값이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만 패턴이 될 거예요. 방향 2라고 하는 부분의 셀렉 박스에 이쪽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 시드 피처가 이쪽 방향으로도 패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간격과 인스턴스의 수를 기입할 거기 때문에 이제 간격 및 인스턴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간격은 50, 인스턴스 수는 5개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인스턴스 수는 이제 시드를 포함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에 있는 시드 이외에 추가되는 인스턴스의 수는 총 4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직 어떤 피처를 패턴할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른쪽 그래픽 화면에 이제 미리 보기가 표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방향 2 부분의 간격은 35로 줄 거고요. 인스턴스 수는 똑같이 5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래픽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서리 방향에 이러한
이제 속성 표시기가 이렇게 붙습니다. 이 라벨에서 간격이랑 인스턴스 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도 이제 간격이라든지 인스턴스의 정보값들을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 이제 패턴을 픽처를 이제 이 부분에 선택을 해서 기입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래픽 화면 안에서 픽처 안에서 요소들을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 있는 그 요소들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선형 패턴이라고 하는 속성이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탭이 열려있기 때문에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눌러보시면 이쪽에 기존에 이렇게 펴져 있던 이 부분이 화살표를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화면에 겹쳐진 이러한 트리를 플라이아웃 디자인 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소들을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컷 피처를 만들기 위한 필렛이라든지 이러한 작은 요소들도 모두 선택을 해서 패턴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V체크하고 나가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과 간격 그리고 어떤 인스턴스의 수만큼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아까 패턴에 이제 속성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옵션 중에 패턴 시드만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이 패턴 시드가 있는 이 방향으로만 패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일단 이거는 해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인스턴스 건너뛰기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부분 활성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턴스마다 분홍 색깔의 이런 점들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거를 하고 싶은 인스턴스가 있으면 이 점들을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턴스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V체크하고 나가시면 이제 내가 클릭했던 부분들은 이제 제거가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형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패턴은 이제 회전 중심, 그리고 각도, 그리고 복사할 수를 설정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패턴을 돌려서 피처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형 패턴과 마찬가지로 이제 원본 피처가 변경이 되면 이제 생성되는 인스턴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변경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웍스로 넘어가서 함께 예제 파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파일 레슨 5장에 케이스 스터디 들어가 주시고요. 서큘러 패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 열어보시면 이 원통 안쪽에 이제 이 부분을 원형으로 패턴을 시켜보는 그러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처 탭에 가시면 이제 선형 패턴이라고 하는 아래쪽에 이제 화살표 내려보시면 원형 패턴이라고 이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선택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 속성 탭이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속성 탭이 활성화가 되면 방향의 셀렉트 박스에는 원형 패턴을 시킬 기준이 되는 이 원통 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면을 선택을 하면 이쪽에 피처 및 면, 패턴을 피처를 선택을 해줄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이아웃 매니저 이쪽 가셔서 요소들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처의 요소가 모두 선택이 되었으면 이제 각도는 360도 이대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인스턴스 수는 4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픽 화면에 미리 보기 영상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작성이 되었으면 이제 V체크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형 패턴과 마찬가지로 이제 원형으로 패턴이 이제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준축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축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생성이 가능합니다. 기준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축의 이름을 변경도 가능하고 어떤 패턴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원기둥이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우리가 이 원기둥에 이제 임시가 되는 축을 이쪽 숨기기 보이기에서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임시축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이쪽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영구적인 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축을 만드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기준축을 만드는 이제 그 기능은 이제 피처 탭에 있는 참조 지오메트리 아래에서 기준축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줍니다. 기준축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면 이제 이 임시축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 임시축 요소를 하나만 선택을 해도 이 아래에 있는 옵션에서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선 모서리 축이라고 하는 옵션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을 해주고 V 체크하고 나가시면 이제 기준축이라고 하는 축이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목 숨기기 보이기에서 임시축을 안 보이게 설정을 해도 이 기준축이 이제 완전히 영구적인 축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평면을 이용해서 기준축을 만들 건데 이 기능은 이제 두 평면이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접선을 이제 축으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면과 윗면을 보이게 해준 다음에 컨트롤 7번에서 등각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피처 탭에 가셔서 참조 지오메트리 기준축으로 들어가시면 두 면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두 평면이라고 하는 옵션이 선택이 되고 생성될 기준축이 이런 식으로 노랗게 미리 보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V 체크하고 나가시면 이제 기준축이 생겼죠. 이러한 기준축이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점을 이용해서 기준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준축 옵션 들어가서 두 점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점과 이 점을 임의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두 점 꼭지점이라고 하는 옵션이 선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축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미리 보기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V 체크하고 나가시면 이러한 축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원통면이나 원투면을 선택해서 이제 회전 중심을 잇는 축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축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다시 기준축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선택하는 요소에 이 원통면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전의 중심 축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도 자동으로 원통면, 원추면으로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V 체크하고 나가시면 이 회전 중심을 잇는 이 축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면과 점을 함께 선택을 해서 평면에는 수직하고 점을 관통하는 그러한 축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 선택되는 요소는 면과 점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옵션은 자동으로 점과 면으로 들어가고요. 이 평면에서는 수직이고 이 점을 관통하는 이러한 임시축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준축을 작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기준축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이렇게 기준축이 이쪽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한 가지 요소로서 다른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참조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활용하셔가지고 모델링 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모델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예제 파트 한번 열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파일 레슨 5장의 케이스 스터디 Circular Pattern with Axis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트에서 커팅된 이 홈 모양의 피처를 원형으로 한번 패턴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자, 원형으로 패턴을 시킬 때는 그 기준이 되는 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축이 없기 때문에 이 축을 생성하기 위해서 기준 축이라고 하는 기능 사용해서 축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가운데
관통하는 그러한 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 앞면과 옆면, 이 앞면과 옆면이 교차하는 이 점이, 이 점과 이 선이 이 파트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평면을 이용한 축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 부분 이용해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축 옵션 들어가셔서 이쪽 메뉴에서 정면과 옆면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두 평면 옵션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V체크하고 나오시면 이러한 기준축이 생성이 되죠. 자, 이 홈을 이제 패턴 시킬 거기 때문에 원형 패턴 선택해 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기준이 되는 축을 선택하는 요소에서 이 기준축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360도에 이 시드 포함해서 4개 생성할 거기 때문에 4라고 적어줄 거고요. 그리고 피처 및 면, 피처에 이 직선 홈 피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이렇게 형상이 나오고 있고요. V체크하고 나가시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원형으로 패턴이 완성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어떠한 요소를 이용해서 기준 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에는 어떤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기준 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축과 똑같이 이제 각기 다른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다양한 평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 면, 모서리, 꼭지점 등 이런 것들이 제1참조, 2참조, 선택적으로 제3참조로 지정을 하셔서 기준면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 완전정의 상태가 되고 평면이 만들어지는데 이 타당한 요소들이 선택이 되지 않으면 기준면을 만들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 점 유의해서 기준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평면을 선택하고 거리값을 줘서 그 평면으로부터 떨어진 만큼, 거리값을 설정한 만큼의 평면을 만드는 면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의 접근 방식은 피처 탭에 가시면 참조 지오메트리에 기준면이라고 하는 아이콘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1참조, 2참조, 3참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면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평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면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아래에 이런 옵션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면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30mm 떨어진 면을 하나 만들고 싶으면 이 부분에 30mm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평면으로부터 30mm 떨어진 곳에 이제 이러한 평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조절하는 오프셋 뒤집기라고 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방향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작성할 평면수 이 부분에 동일한 거리만큼 생성될 평면의 개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의 평면을 만들고 싶으면 이 부분에 3이라고 적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3개의 평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셨으면 V체크하고 나가보실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 평면 1이라고 하는 평면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면도 다른 요소들이랑 똑같이 숨기기, 보이기가 가능하고요. 어떠한 스케치를 하신다든지 어떠한 대칭 복사를 하실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방금은 거리값을 줬는데 이번에는 각도값을 줘서 기준면을 만들어 볼게요. 각도값을 줄 때는 내가 기울이고 싶은 만큼의 그 기준이 되는 평면이랑 그리고 그 새로 생길 그 생성될 평면을 포함할 수 있는 그 모서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각도값을 설정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평면으로부터 200도 떨어진 만큼 평면을 선택을 해주고 싶으면 이 부분에 200이라고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서리를 포함을 하고 이 평면으로부터 200도 떨어진 곳에 평면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 기준면은 이제 필요한 요소가 3개의 점입니다. 그래서 3개의 점을 포함하는 면을 하나 만들 건데 필요한 요소는 1참조, 2참조, 3참조에 각각의 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3점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3점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옵션이 이렇게 일치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3점 말고도 선 하나랑 점 하나로 면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임의의 어떤 선과 점을 선택하면 그 선과 점을 포함하는 이러한 평면이 하나가 더 생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치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내가 선택한 면에 평행한 면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평행한 면들은 이제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떠한 한 점을 선택해 줌으로써 그 점을 포함하는 평행한 면은 하나일 거잖아요. 그래서 면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그 면이 포함하게 될 점을 하나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평행은 평행이 돼 이 점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평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원통면에 탄젠트한 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통면에 탄젠트한 면들은 무수히 많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젠트 하면서 직각이든지 평행하든지 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참조에 이 원통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탄젠트 하면서 이 평면에 수직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평면에 수직이 되는 그러한 면을 하나 더 주어서 평면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탄젠트한 면에 수직이 되는 것처럼 탄젠트한 면에 평행이 되는 옵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원통을 선택을 해주고 이 면과 아까는 직각이라고 하는 수직 옵션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평행이라고 하는 평행 옵션을 줘서 탄젠트 하면서도 이 면에 평행이 되는 이러한 면을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중간 평면이라고 하는 두 면을 선택을 했었을 때 그 두 면 사이에 중간 거리에 있는 면을 생성을 하는 중간 평면 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과 이 면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자동으로 중간 평면이라는 옵션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의 거리와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의 거리가 동등하게 들어가도록 해서 면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스케치상에서 면을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뒤에서 배우게 되는 스윕이라는 기능 사용하실 때 이러한 경로를 먼저 그려주시고 이 끝부분에 단면도를 그려서 그 형상을 이 경로대로 피처를 작성할 수 있는 스윕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실 때 이 안내곡선 끝에 어떠한 스케치를 작성을 하실 때 어떤 면을 잡고 이제 그려야 되는데 그 면을 잡는 방법은 어떠한 이 스케치와 그리고 그 끝에 이 점을 포함하는 평면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점을 포함하면서 이 선택한 선에서는 수직이 되는 그러한 면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V체크하고 나가시면 지금 이 선에서는 수직이 되고 이 점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평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기준축과 기준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뒤쪽에서 예제 파트 한번 같이 모델링 해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파일 열어주시고요. 레슨 5장의 케이스 스터디에 미러 패턴 파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피처인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커팅된 이 부분을 이 반대쪽에 똑같이 대칭 복사 기능 이용해서 패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칭 복사를 할 때는 이것을 어떤 선이나 면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똑같이 대칭 복사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칭의 기준이 되는 면을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면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커팅을 이 반대쪽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딱 같은 거리만큼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 사이에 어떠한 면이 하나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평면을 사용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요소 선택해 준 다음에 중간 평면 옵션 자동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V체크하고 나가시면 이러한 면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대칭 복사를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커팅된 이 부분을 이제 대칭 복사를 해줄 건데 대칭 복사 아이콘은 선형 패턴에 화살표를 내려보시면 대칭 복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활성을 해보시면 자, 대칭 복사를 할 피처를 먼저 선택을 해줄게요. 우리는 이 커팅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은 키홀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대칭 복사를 하게 될 기준이 되는 면은 방금 만들었던 평면 1 선택을 해서 반대쪽에 이런 식으로 커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형상이 맞으시면 V체크하고 나가보실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간 평면의 기준으로 대칭 복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은 피처를 대칭 복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솔리드 바디 전체를 대칭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 파트는 레슨 5장 케이스 스터디의 미러 바디라고 하는 파트를 열어볼 건데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대칭 복사는 이 면을 기준으로 이 전체적인 바디를 대칭 복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대칭 복사 아이콘 들어가시고요. 이번에는 아까는 대칭 복사 피처로 들어갔지만 이번엔 대칭 복사 바디를 활성화를 해서 이 셀렉 박스에 이 전체적인 바디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픽 화면에 있는 이 바디 전체를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이 솔리드 바디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했으면 이번에는 대칭 복사할 기준이 되는 면을 선택을 해줄 건데 면 활성화 해주시고요. 이 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미리 보기 형상으로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 같은 형상의 솔리드 바디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V체크하고 나가시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대칭 복사가 완료가 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준면 만드는 방법 이용해서 대칭 복사까지 완료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기준축을 중심으로 스케치를 회전시켜서 피처를 작성하는 회전 피처 작성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